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코인 시장은 당분간 좀 애매하죠. 그죠? 이번에 또 제가 그 수익 인증자를 좀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자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걸 보고 좀 그냥 제가 실력이 그래도 조금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고, 그리고 보고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과 이 올라간 타이밍을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그죠? 실제로 이제 요 구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82,550달러에서 숏포지션을 끌고 와서 81,500 정도까지만 조금만 먹었죠. 그죠? 요 정도까지만 바로 먹었던 부분이고, 그 타이밍이 이제 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먹고 빠집니다. 빠지고 여기서부터 반만 끌고 가자. 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조금 더 끌고 와서 실제로 한 이제 하나로는 한 10만 원 정도 수준 정도의 수익금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보다 그게 막 이 괴리감 는 그런 금액은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좀 내가 원하는 그런 타이밍에 딱 정확하게 노리게 되면 이렇게 기대감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1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면 뭐라고 할까 이제 수익이 쌓여가면서 또 수익이 좀씩 커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포지션 다시 정리해서 지금은 또 뭐 포지션 그런 상태입니다. 왜? 애매한 구간은 안 먹으면 되고, 숏이라는 부분은 사실 하락에 대해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미련이 없어서 전 숏을 좋아해요. 왜냐면 그냥 정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올라갈 것 같은 자리에서 현물을 매수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저렇게 좀 짧게 타이밍마다 이렇게 노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여기서 뭐 더 빠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여기서 입절을 못 합니다. 그죠? 오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더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미련 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냥 길을 바꾸려고 할 때 그런 이런 다이버넌스 타이밍이 노리는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다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진행을 하시고 여러분들 뭐 나머지 때는 제가 연습을 좀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아무튼 그렇게 진행됐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작은 흐름상 이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부분은 이제 아마 50% 정도 되돌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이제 50%의 되돌림이 등장해서 한 81,300 정도에서 살짝 이 정도까지 올라가서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졌다가 다시 한번 가서 86,000불을 보고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이 존재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이 존재를 하고, 그 뒤로는 이제 다시 이렇게 공 이렇게 빠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돼서 좀 하방을 좀 보는 시나리오를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밑으로 84,000에서 72,000 사이에는 또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또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또 타점을 노려보셔서 또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막 재수가 없다면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도 이게 또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거래가 조금만 요거보다는 좀 더 등장하면 되거든요. 가격이 각도가 좀 약해진 상태에서 이 정도 등장했었을 때, 여러분 요 타이밍이죠. 이렇게 돌파하는 요 타이밍은 이제 저도 한샘도 롱 포지션을 또 노릴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타이밍마다 우리가 매매를 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다 이제 두 가지 다 예전에 다 시나리오를 언급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예측이라는 부분보다는 이제 그런 상황에 맞게끔 전략을 좀 짜시고,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수익금 과거에 이제 뭐 수익금 좀 익절을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하시고요. 그냥 또 빠지게 되면 여기서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좀 손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될 수 있는 구간이니까, 거기 왔을 때도 집중해서 차트를 보자고요. 무지성으로 풀매수 풀매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무지성 풀매수 풀매도는 우리 대수의 법칙상 무조건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대수의 법칙 관심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아마 댓글보다는 톡방으로 물어보셔야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어요. 댓글은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댓글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가끔씩 가다가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측을 달아놓으시는 분이 계시고, 안타깝게도 이런 본질적인 이야기들은 아무런 그게 없는지 그냥 얼마 간다고 했잖아, 얼마가 오른다고 했잖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지금도 72,000, 74,000 이 자리에 안 왔다고 뭐 막 난리를 치고 있을 때도 중간중간 반등은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건 여기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반등이 좀 규모 있는 반등이 등장하면서 일단 브레이크를 좀 걸고 희망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요거에 대한 시황은 뭐 달라지는 건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쐐기형 패턴들이 좀 등장할 것인가 라는 부분과,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다지고 이렇게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요 끝에서 요 끝에 타이밍 4월 달이죠. 요 끝에 타이밍에서 거래가 살짝 이렇게 붙는 그림이 나타나면 요게 규모는 이제 9만 달러까지 여기서 이제 찬스에서 이제 9만 달러까지 열리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알트코인들에 대한 매매 또 한 번 더 진행할 수 있는 건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를 보고 있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또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건 좀 빡셀 것 같고 하여튼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혹시라도 이 밑에 빠지게 돼도 이때는 사실 쫄 필요는 별로 없고 여러분들은 진짜 다시 한번 불을 강력하게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 왜냐면 우리가 코인을 여러분들 하셨던 분들 사실 맨날 기회를 찾다가도 쌀 때는 못 사고 비쌀 때 사서 물리고 이렇게 반복이란 말이야. 그래서 또 저렴한 가격대 또 한쌤은 또 농사 지으세요 이런 말씀 또 드릴 거란 말이지. 뭐 혹시나 농사를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제 자르고 다시 하자 농사 씨도 팔고 다시 잡읍시다 이런 말 쓰기도 할 겁니다. 방송인이다 보니 그렇지만 그때는 또 인생에 대한 기회를 잡으셨을 때는 또 리스크를 또 생각을 해야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천만 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시면서 정말 미래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또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또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BTC 차트 간단한 구경 좀 해보도록 하죠. 네이브는 큰 힘을 못 내고 있고 베트라는 녀석도 그 알고랜드 또 지금 바닥에 바닥 살짝 힘내고 있는 부분이네요. 특히나 우리 이오스도 좀 그냥 쏘쏘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들이 다 지금 박살이 나 있죠. 그렇죠. 박살이 나 있고 알트코인들은 사실은 마치 어떤 알트코인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그냥 과거에 이걸 해먹었다가 이거는 나중에 또 이걸 해먹었다가 그런 정말 좀 악질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놀이라고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비트코인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조정이 좀 나왔지만 그래서 알트코인은 막 이게 가치가 있다 존버하자 이런 생각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와서 먹고 찔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플로우 같은 경우도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차트가 망가졌어요. 망가지면서 그래도 우리가 좀 한 번 더 희망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플로우는 그래도 NFT 쪽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인지도가 있는 종목의 석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현재로 보시면 이렇게 쭉 우하향을 쭉 하고 있잖아요. BTC 차트에서.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불안한 요소였었던 건데 코인이 계속 늘어나면서 거래가 터진 거예요. 개수가. 그래서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먹어 버린다는 거지. 이제 아마 그래도 얘는 올 가을쯤에 한번 운 좋으면 한번 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가을쯤에 거기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움직였다면 몇 배는 그냥 우습게 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혹시나 손해를 보고 있는 분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다리셨다가 종기에 왔을 때 잘 잡으시고 그리고 잘 팔고 나오셔야 돼요. 제발 부탁이니까. 아시겠죠? 네. 자, 우리가 코인 시장 원화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죠. 김프가 많이 빠졌습니다. 김프가 이제는 한 1%대로 좀 빠진 것 같아요. 1%, 2%? 2% 정도, 2%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죠? 그래도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모른다 이게 아니라 일단은 불안한 요소, 많이 안 좋은 요소들이 많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리플이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리플은 죽었다 상관없이 사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사지 않을 겁니다. 한 번 더 갈 수도 있어요. 5,000원까지 향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빠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랬습니다. 많이 투자도 하시고 관심이 있으셨던 분인 것 같은데 리플의 무빙을 좀 아니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한때 리플 박사라고 불릴 만큼 리플을 실제로 물렸던 종목이고 수익이 가장 많이 났던 종목이긴 한데 그래요. 그 아신다는 표현이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기나만 내가 무빙을 안다라는 것보다는 항상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 바닥은. 그래서 저는 일단 비싼 녀석은 사지 않는다. 이게 제 원칙이기 때문에 리플은 절대로 사지 않겠습니다. 더 오른다고 해도 그분들이 과거에 잘 버티시고 잘 들고 계셨기 때문에 즐기실 수 있는 권리다라고 생각하고 그분들께 양보하겠습니다. 네. 리플 사셨던 분들 축하드리고요. 물리셨던 분들은 그래도 잘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솔레이어 같은 애들 많이 움직이고 있대요. 상장주죠, 그죠? 상장주에서 이미 준다는 건 좀 기분이 좀 나쁜 이야기죠. 그죠? 그 부분이고, 테더 148.6 환율이 좀 오르고 있나봐요. 그런 얘기. 에이다도 뭐 강세를 좀 보여줬었죠. 그리고 살짝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이다.
그죠? 과거에 참 강세였, 이때는 약했는데 그걸 갔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닥에서 기고 있는 재미없는 녀석을 노리는 게 제가 그게 편해요. 언젠가는 오르겠지 이런 마인드. 도지도 이제 테슬라가 더불어서 박살이 나고 있네요. 그죠? 도지는 죽었다 안 산다 그랬지. 그죠? 다 비슷비슷합니다. 솔라나도 20만원 밑에서 반등은 나올 거다. 반등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20만원 밑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몇 퍼센트예요? 19만원 잡을까? 19만원에서 26만원까지 20% 넘죠. 25%. 거의 30% 정도, 30%가 넘네요. 그 30% 넘는 상황, 40% 가까운 상황을 보여줬다. 그럼 이거는 굉장한 예언 아닌가? 그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못 사더라고. 그죠? 못 산단 말이야. 이때 이런 40%의 무빙 중에서 일부만 챙겨 가셔도 된다니까. 일부만. 그 40%의 무빙 중에서 내가 1,000만 원이 있다면, 뭐 1억이 1,000만 원이 있다면 한 300만 원만 들고 가셔. 그리고 20%만 먹어도 얼마예요? 60만 원. 예요. 30% 먹으면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왜 항상 풀배팅을 생각을 하시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지?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고. 자, 뭐 이제는 좀 잠잠해질 거예요. 차트가 이제 점점, 왜냐면 공포가 나오게 되면 침체가 나와야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차트가 저기서 잠잠해지는 흐름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막 당장 막 그렇게 재밌고 막 그런 움직임보다는 조금은 지루하고 또 저희 조회수가 더 빠지게 되는 그런 지루한 시장이 연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출이 되기 전에 아마 4월달에 한 번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살짝을 해보겠지만, 그것은 아마 그 전쟁의 종전과도 아마 연관성을 꽤나 띄게 되겠죠.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 알트코인은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나오나요? 이런 것도 쫓치고 싶어서 보고 있는데, 이거 옛날 같았으면 쳤을 텐데 요즘은 안 합니다, 이거. 왜냐면 더 빠지는 거에 대해서 미련을 뒀다가 이게 잘 먹다가 한 번 토해버리면 우르르 다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냥 내가 원하는 모습 딱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매매는 기다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죠? 환율입니다. 1454원, 굉장히 높은 환율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엔화는 9.825로 다시 한번 1000원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천대 잠시 머무를 거다로 말씀드렸어요. 그죠? 살짝 더 가서 머무르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궁극적으로는 1.2까지도 지금 열려있다고 봐셔야 되거든요. 지금 바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궁극적으로 2.2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편하게 매수해서 편하게 벌 수 있는 종목들은 지금은 찾기가 조금 쉽지는 않다.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일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관련 이제 주식 종목들, 그러면서도 이제 뭐 국방 관련된 건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고, 예전에 몇 년 전에 하나에로스페이스 추천드렸었잖아요. 너무 올라가 버렸고, 그래서 어쨌든 재건 쪽,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관세를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반미 동맹이 형성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에 막 편하게 추출하기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관세를 풀어주고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일시적으로 미국의 정신이 좀 흔들릴 수 있겠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흔들리고 있고. 그게 뭐 리세션이 와가지고 폭락해가지고 막 진짜 막 난리가 나냐. 그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또 기회가 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또 기회가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세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관세가 적은 쪽 나라들끼리 무역이 좀 어느 정도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하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지금 리더가 없죠. 대선이 지금 이루어질 텐데, 이재명 후보가 될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복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 세임자가 날 수도 있고, 어찌됐건 우리는, 한국은 중국과 밀접한 관계, 경제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로서, 그리고 러시아와 또 잘 지내고 있다 보니, 그래서 한국 쪽에는 잠재적으로 호재가 좀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반도체라던가 우리 삼성 이런 것들은 뭐 당장 오라하기 힘들더라도 우리 기회를 노릴 수만한 그 종목들이 딱 있거든요. 특히 토목 관련된.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 이제 현대산업개발 이런 애들 토목 쪽으로 좀 보고 있는 거. 저는 이제 GS건설을 좀 관심 있게 봐가지고, 근데 GS건설은 제가 미처 몰랐던 게 주택 쪽 사업에 힘을 주더라고요. 주택 쪽 사업은 26년 넘어가야 아마 조금씩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좀 힘이 좀 빠졌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하시고, 철강이 또 뭐 관세가 좀 붙는다고 한다면 또 예부적으로
저강이 또 싼 쪽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P도 많이 빠졌다, 그죠? 많이 빠졌지만 이제는 빠지는 속도가 좀 약해지고 있죠. 그런 거야. 마시가 좀 일단 약해지고 나서 이게 반전을 좀 주든지 말든지 할 것이고, 저는 한쌤은 이 밑에는 쇼도 지금 당장은 못 치겠습니다. 이게 맨날 쇼 이렇게 막 비싸다 난리 쳤었고, 옛날에는 무지성으로 막 쇼 치다가 물려 혼나기도 하고 쫄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막 이게 빠지는 폭을 한 이 정도 퍼센트 폭으로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4,600에서 보면 4,100 정도니까 약 500면 15% 정도가 될 텐데, 여기도 한 15% 정도, 10% 정도 빠졌네요. 실제로 많이 안 빠졌네, 그지? 1% 많이 빠진 거긴 한데 어쨌든 빠졌고, 거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이고요. 그럼 그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브레이크가 한번 걸릴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고, 반등이 한번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슛을 보든지 할게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래서 반등이 좀 나와서 이런 좀 다 좀 이렇게 옆으로 가는 이런 그림이 좀 나타나야 이제 이정신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역시나 이번에는 먹는 거는 단순한 반등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 여기는 이제 일단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라고. 그렇죠. 테슬라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테슬라 제가 이때 테슬라 추천을 많이 드렸었죠. 그리고 테슬라 팔아라라고 했거든. 근데도 아직도 참 가만히 들고 있으면서 호적거리고 계시는데, 테슬라는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본다면 테슬라 오히려 낫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구간에서는 한번 사모아 보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이틀 깨지면 풀면서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좀 극단적일 때 매수를 강하게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빠질 것이다가 아니라 얘가 여기서 버티면서 이렇게 들어 올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막 걷다가 다시 밀었다가 빠질 수도 있고, 그건 몰라. 하지만 후에 내가 샀을 때 후회 없는 가격을 설정해 놓는단 말이야.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그랬냐면, 이건 확장형 패턴이란 말이에요. 이게 확장형 패턴이기도 하고, 예전에도 제가 이 밑에서 $100 밑을 기다리다가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후회 없는 가격대 오게 되면 사겠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하나 유로스페이스 한 5배 이상 올리는 정도를 못 잡았어요. 한 100원 차인가? 그럼 그런 것도 있어. 단점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이제 열심히 모았던 자금을 이렇게 허투루 날라가기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인드 세팅을 가지면서 차트를 본단 말이에요. 예측보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쭉 잠시 머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잠시 머무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 200 정도, 한 뭐 210에서 요 정도 사이에는 좀 자소를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이렇게 돌아 올릴지 아니면 다시 흔들딱 한 번 더 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전기차 사업으로는 테슬라가 그렇게 힘 많이 못 낼 겁니다. 테슬라는 이제 이번 뉴럴링크가 엄청나게 이제 그 경쟁력을 보여줬잖아요. 뉴럴링크, 스타링크가. 그 뉴럴링크도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는 사업이에요. 앞으로 미래는 그렇게 변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뇌파로 모든 컴퓨터를 조정을 하고, 그게 AI가 합쳐져서 여러 가지 정보 처리를 빨리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SF 영화 같은 데서 보던 뭐 예를 들어 공각기동대라는 영화 애니메이션을 아시는 분들,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것들 사는 인간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AI를 다 쓰고 있는 마당에 누가 인간미를 찾습니까? 효율성을 찾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저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테슬라를 좀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다. 차로서는 별로 매력이 없다. 아시죠? 네. 그래서 그 미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빠지게 되면 여기 정도, 그다음 여기 정도 1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100 밑으로 가게 되면 이제 정말로 뭐 어쩌면 연끌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한쌤의 매력적인 느낌. 그러고 전부 타버리겠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뉴럴링크가 너무 탐이 나거든요. 머리가 많이 아파요.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해서 막 대충 됐으면 좋겠어. 자, 실버입니다. 실버는 어땠어요? 과거에 잘 모르겠으면 은사랑 은은 그냥 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던 종목이고, 실제로 많이 움직이고 지금도 괜찮네요. 그죠? 은은 아직도 괜찮다. 만약에 사고 싶으시는 거 있으면 은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은은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 금보다 많은 상승률, 여기가 열리는 종목 중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돈이 있으면 은 사겠지. 금도 지금 많이 올랐네. 지금 상당히 병세 불안하니까 금으로 돈이 몰리네요. 그죠? 그리고 비트코인 안 오네. 안 모이네. 그치? 금과 은. 이게 지금 중국 놈이 사고 있는 거거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나 삼국지도 좀 볼까? 코스피. 코스피가 어디 있습니까? 코스피. 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뭐 쏘쏘하죠, 그렇죠? 쏘쏘 그냥 말 그대로 쏘쏘하다. 바닥 좀 저평가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뭐 잘 다지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경기가 참 걱정이 많이 돼요. 특히나 교육 경기는 말도 안 되게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생이 지금도 너무너무 없어요. 그죠? 지금도 너무너무 없는데 지금 이제 1학년들이 올라가는 게 사실은 그래도 출산율이 1%대를 찍었던 그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 0.6, 0.7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저거 학원을 하는 입장에서, 사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 그러니까 3대만 지나가도 8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 8분의 1, 9분의 1 큰일 났죠, 그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저는 글로벌한 이제 그 국가적인 그런 결혼 정책을 장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국제 결혼 진짜 장려해야 된다 보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몽골 쪽이나 동남아도 뭐 나쁘지 않을 때 몽골 쪽이나 이런 쪽들, 고려인들 많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이 진통을 겪더라도 이걸 잘 어떻게 좀 뭐 잘 해야죠. 방법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생산용으로 쓰고, 그걸 또 우리가 의식적으로 다 케어해 주면서, 그리고 움직여야 한국의 미래가 있을 텐데 이민을 확 적극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하여튼 뭐 근데 그게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얘기가 좀 샜는데, 미국이 그대로 과거에 바이든 체제로 그대로 갔었으면 진짜 미국 망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극약 처방을 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 그게 진통 굉장히 아플 거예요. 지금 주식도 아프잖아요. 관세라는 명분으로 뭐 되게 흔들어대고 있는데, 저는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그 정제 적자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다 팔아도 미국 정제 적자가 못 메꾼다고, 대출을, 빚을. 그래서 아무튼 좀 보다 생각을 좀 해봤고, 일단 코스피는 저평가 좀 되어 있고 살짝 올라간다면 이제 한 2,800 정도까지는, 많게는 한 3,000 정도까지도 올해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조금 올랐을라나? 조금 올랐을라나? 54,000원. 그냥 쏘쏘하네요, 그죠? 네. 5만원 밑으로 빠지면 땡큐 베리마치라고 했는데 잘 안 빠지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는 거야, 이게 밑으로는 싸다는 거야. 삼성이라는 게 망하지 않는, 지금 당장 망할 일 없다는 걸 아는 거야. 다시 따져 나가겠죠, 그죠? 엔비디아 반등 좀 줬네요, 그죠? 엔비디아 반등, 규모 있는 반등, 나올 법한 볼륨점의 하단이니까, 그죠? 반등 좀 줬고, 뭐한 6일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치? 그래서 또 역시나 여기 엔비디아도 이제 이런 식으로 다져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니가를 보셨는데, 이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다져지면 잡아도 되겠다. 100m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한번 모아가 봐도 되지 않겠는가. 엔비디아니까, 그죠? 그때 가서 또 말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으로서는 그렇다. 그리고 이제 하락의 각도가 이렇게 약해져야 돼. 이렇게 외우셔야 이거 외우십시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보죠. 여담을 좀 나누면서 매매하겠습니다. 어제자 뉴스입니다. 그죠? 강남 부자들 뭉쳤던 대이동 평균 수익률 43.5이 뭐야? 어디로 간 거예요? 중국 주식 개편들은 뭉치대 대구 몰리고 있다. 몰렸죠, 그죠? 갔었어야지. 뒷북이잖아요, 이거 뉴스 자체가. 뉴스가 뒷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죠? 증가했다. 어쩌라고? 이걸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 이 일인데, 그죠? 그리고 눈치 있는 펀드면 일단 다 팝니다. 이건 뭐예요? 코스닥 상장사 예다 아프리카 TV가 비싼 주식을 전락했다. 수비엔 아프리카 TV예요? 그렇구나. 그렇다고 합니다. 뭐 넘어갈게요. 네. 물가둔의 안도 나스닥 살짝 반등했었고 살짝 다시 조정을 주고 있죠. 오늘 또 관세 이슈, 트럼프의 말 한마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라 팔아 일생에다 팔아라 리포트 3건 저쩌고 환율 1,000원, 엔화 강세 연말까지 이어진다. 뭐 이제 와서 그러니까
항상 뒷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쌀 때 말하잖아요. 이거 사셔라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어떡하는데 이거. 그죠? 뭐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죠? 나쁠 게 없다. 목표가 30만원까지 치솟은 하이닉스 그렇다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닉스 관심 없습니다. 곡장으로 갈아탈까? 이런 뉴스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곡장 오지 마세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오시고 이런 뉴스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업펀드 투자 이들은 안 되겠네. 저쩌고 부모님 평생 모은 2억인데 홈플러스 투자자 1분 홈플러스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난리지? 홈플러스 흑자예요. 여러분들 이거 연간 2천억이가 흑자라거든요. 얘네들. 근데 인마들이 이제 그 뭐냐 이걸 살 때 인수할 때 그 채찌펀드가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나 얘는 그 장사꾼이죠. 그래서 그 홈플러스가 과거에 들어왔을 때 거기 기준으로 상권 형성되고 땅값이 비싸지고 앞으로 주택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땅이 비싸거든. 그래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한번 털어낼 건수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간중간 줄여 나가겠지. 그지? 참. 이코프로 BM 박살났죠. 그죠? 코스닥 3위로. 아직도 멀었지. 공매도 재개시 단계적으로 공매도 쏠림 종목에 관심 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시장 합의. 그죠? 투자는 동의하길.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네요. AI가 코딩하는 세상 다가오니 컴퓨터공학 인기 시들하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발전은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춰버릴 겁니다. AI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걸 소스를 보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요. 예, 그죠. 코딩을 직접 짜고 그걸 뭐 AI를 하게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알아야 되지. 그지? 이 정도 타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애들 폰에다서 막상 내는 요즘 애들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이 정도 보겠습니다. 네. 뉴스는 여담이고요. 앞에 있는 차트 광등 잘 보시면 되고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 항상 힘차게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